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번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때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당신의 집이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는 공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말하고 반응하고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선택들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거기 방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 작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코끼리 하나가 좋은 의도를 가득 품은 채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단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위치가 하나의 포털이라는 것을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펑수이의 코끼리가 진정한 풍요의 수호자로 변모하는 세 곳의 신성한 위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돈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을 위해서도 말이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간은 이미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역시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집 안에는 단어도 소리도 없이 존재만으로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펑수이에서의 코끼리는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조용한 메신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지 예쁜 장식품이나 이국적인 소품이 아닙니다. 그는 수천 년의 기억, 지혜, 보호, 힘, 그리고 특히 번영의 길을 여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올바른 방향으로 의식과 영혼을 담아 배치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마 당신은 사랑을 담아 코끼리를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의도로 받은 선물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관찰해 본 적 있나요? 그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축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등을 돌린 채 풍요를 떠나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소통하고 모든 것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코끼리조차도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의식 없이 코끼리를 놓는 건 수호자를 잠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도를 담아 활성화하면 그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 당신의 집이 준비되었고 당신 역시 준비되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오랫동안 도착을 기다려온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변화를 주기 전에 먼저 관찰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연결되세요. 왜냐하면 작은 조정 하나가 당신 주변의 공간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는 현관문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 모든 것의 시작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시작되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머물지 떠날지를 결정합니다. 펑수이의 언어로 이곳은 기치의 입구라 불립니다. 생기보호 기회의 진입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코끼리가 신성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입구에 두었지만 그것이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당신도 모르게 수호자를 작별 인사의 존재로 바꿔버리는 셈이죠. 풍요를 집 안으로 초대하는 대신 그것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을 지키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비원이 문을 등지고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코끼리도 같은 에너지 논리입니다. 그는 안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이 여기는 안전해, 여기 있어도 돼. 코끼리를 문 옆에 바닥이 아닌 높이 있는 자리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집 안을 바라보게 하세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존재처럼요. 가능하다면 아침 햇살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자연광은 의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당신이 우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권리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진심으로 전해지는 말에 귀 기울이는 에너지는 곧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보호와 번영은 함께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구조, 경계, 그리고 여기에는 에너지가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펑수이에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 레이어 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기술적인 이름과 달리 그 목적은 매우 영적입니다. 당신의 현관을 진정한 힘의 포털로 바꾸는 것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관문 바깥 양옆에 코끼리 2마리를 배치하세요. 이들은 파수꾼, 감시하고 보호하고 걸러내는 수호자입니다. 허락 없이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들은 바깥 세상과 내부의 신성한 공간 사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을 지나 집 안쪽에는 또 다른 2마리의 코끼리를 두세요. 안쪽을 향하게 따뜻하고 환영하는 모습으로요. 이 코끼리들은 수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초대합니다. 풍요의 에너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어와도 좋아요, 머물러도 괜찮아요. 이러한 배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에너지의 경계를 세우고 동시에 풍요에 대해 예를, 불필요한 것에 대해 아니요를 선언하는 것이죠. 축복은 들어오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문에서 멈춥니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즉시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이 더 무겁고 더 안전하고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기치가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층층이 쌓인 의도의 힘입니다. 상징을 당신의 진심과 정렬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우주는 이런 정렬을 정확히 감지하고 곧 당신 편에 서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안에는 어떤 특별한 정적이 느껴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진동이 쉬고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의도를 가지고 활성화하면 풍요가 꽃피는 비옥한 땅으로 변합니다. 펑수이에서 그 지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도 방향도 목적도 있어요. 바로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은 번영의 에너지적 심장으로 여겨집니다. 단지 물질적 부만이 아니라 당신을 기르고 지지하며 성장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이 지점에 코끼리를 두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재정적 에너지가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장소에 안정의 상징을 심는 행위입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의 입구를 등지고 서서 나침반, 휴대폰 앱도 가능을 사용하여 동남쪽 방향을 확인하세요. 그곳은 예상치 못한 공간일 수 있어요. 거실, 침실의 한 구석, 혹은 창문 근처의 작은 공간일 수도 있죠. 어디든 그 지점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씨앗을 심을 땅입니다. 코끼리는 높은 곳에 두세요. 절대 바닥에 놓지 마세요. 동남쪽에서 시작되는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야 하며 그것은 축복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집 안쪽을 바라보게 하세요. 기회와 확장되는 삶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처럼요. 가능하다면 옆에 살아있는 식물을 함께 두세요. 풍요는 뿌리와 빛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소재도 의도를 담아 선택하세요. 나무는 성장, 비치는 균형과 영적 불을 상징합니다. 모든 디테일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코너에서 나는 진실하고 오래가며 축복받은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무언가를 놓는 것과 그 자리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 사이에는요, 집을 단장하는 것과 공간을 깨어나게 하는 것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끼리를 단지 선반 위에 두듯 배치합니다. 색상, 스타일, 크기를 고르고는 하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바로 존재감입니다. 펑수이에서 번영은 마법 같은 물건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러한 물건들을 상징적인 열쇠로 사용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의도를 가지고 활성화될 때 이 물건들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장창을 변화시키는 포털이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배치하는 장소는 반드시 깨끗하고 밝고
생명력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각적 방해 요소는 피하세요. 그 상징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코끼리가 당신의 목적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쪽 구석에 코끼리를 놓을 때 단지 옥이나 나무 소재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행동이 하나의 영적 행위로 바뀝니다. 모든 배치가 조용한 기도가 됩니다. 그 순간 코끼리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는 수호자가 되고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영을 통해 우주는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둘까를 묻기 전에 왜 두는가를 먼저 자문하세요. 물건을 옮기기 전에 먼저 당신의 의도를 움직이세요. 그러면 단순한 장식품 같던 것이 당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고정시키는 앵커로 바뀝니다. 집 안에는 복도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과 사명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이름은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펑수이에서 이 에너지가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는 곳이 북쪽입니다. 커리어, 집중력, 전진의 영역이죠. 당신이 정체되어 있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들거나 자신의 직업적 여정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정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책상, 꿈을 꾸는 코너, 무언가를 쓰고 창조하거나 삶을 정리하는 그 공간, 이 모든 곳은 의도를 담아 성스럽게 하면 움직임의 재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시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임무를 가지고 당신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금속으로 된 코끼리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펑수이에서 물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커리어의 유동성을 관장합니다. 당신의 작업 공간에서 북쪽 방향에 그 코끼리를 놓으세요. 그가 방 안쪽을 향하도록 하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계속 나아가세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장식은 피하세요. 공간은 깨끗하고 가볍고 기능적으로 유지하세요. 정돈된 침묵은 명료함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 코끼리를 바라볼 때마다 떠올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엔 매일같이 말해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믿으세요, 나아가세요. 움직임의 에너지는 이미 풀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에너지와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집 안의 몇몇 공간은 서두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들은 존재감을 요청합니다. 힘보다는 내어줌을 필요로 합니다. 그곳은 에너지가 빠르게 흐르기보다는 따뜻하게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 섬세한 고요함 속에 존재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침실입니다. 그리고 펑수이에서 이 영역, 특히 남서쪽 방향은 사랑, 친밀감, 감정적 재연결의 에너지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는 짝을 이루어 옵니다. 상징적인 커플로서 헌신, 조화, 그리고 영혼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두 마리의 코끼리를 나란히 배치하세요. 재질은 돌, 세라믹, 대리석처럼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흙의 에너지를 전달하며 안정감, 신뢰, 감정의 깊이를 불러옵니다. 두 코끼리가 서로를 향하거나 살짝 침대를 향해 바라보도록 하세요. 절대 등을 돌리지 않도록, 무심하게 놓이지 않도록. 마치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관계 안에 있다면 이 작은 행위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정함을 깨우며 진심 어린 소통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두 코끼리는 당신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시 만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다시 연결되는 치유의 여정이죠. 침실은 하나의 성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는 것은 모두 확장됩니다. 서두름을 심으면 피로가 자랍니다. 그러나 의도, 존재감, 따뜻함을 심는다면 당신은 친밀함의 에너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 이전에
사랑이 도착했을 때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인식은 조용히 나란히 놓인 두 마리의 코끼리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집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입니다. 에너지가 머물고 숨쉬며 주변을 지탱하는 지점. 펑수이에서는 그것을 집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건강, 뿌리내림의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신성한 물건들로 가득 찬 재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그만 선반 하나, 소박한 가구 하나, 사진과 기억, 그리고 침묵이 깃든 코너면 충분합니다. 이곳은 세라믹이나 도자기로 만든 코끼리를 놓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부드럽고 균형과 평온을 품고 있는 소재들. 그는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거기에 존재하면 됩니다. 그를 조용한 수호자를 배치하듯 두세요.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존재로요. 옆에 초를 켜도 좋습니다. 작은 수정, 꽃, 혹은 당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함께 두세요. 평화, 건강, 감정적 안정감. 집안의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중심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당신 자신마저도 혼란이 들어올 수 없는 곳, 피로가 머물 수 없는 곳, 영혼이 휴식을 찾는 곳입니다. 그곳에 코끼리를 두는 것은 이런 선언이 됩니다. 이 집이 온전하게 유지되기를, 나의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기를,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내 중심에 머물기를. 왜냐하면 강한 집은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이 집의 심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에 두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을 품고 어떤 물건을 사지만 그 후엔 잊어버리곤 합니다. 물건은 남지만 의도는 사라집니다. 펑수이에서 어떤 상징도 그 자체로 힘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과 그것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배치하기 전, 혹은 이미 오래 그 자리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활성화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과거를 닦아내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코끼리를 정성스럽게 닦으세요. 원한다면 바닷소금 한 꼬집을 탄 물로 살짝 적셔도 좋고, 샌다루드, 라벤더, 시더 같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닦는 행위는 단순한 먼지 제거가 아닙니다. 정체된 것을 풀어내는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코끼리를 두 손에 들고 눈을 감으세요. 3번 길고 깊게 호흡하세요. 몸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그 물건을 존재감으로 만지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소리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이 집은 풍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의 명료함, 보호, 사랑이 머물기를, 감사와 균형으로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말들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흙입니다. 코끼리는 듣습니다. 우주는 응답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깨달았다면, 당신의 코끼리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바닥에 있었거나 잊힌 채 다른 물건에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여기에 죄책감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관대합니다. 그것은 원망하지 않고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존재를 원합니다. 수년 동안 코끼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당신이 새로운 눈으로 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존중을 담아 코끼리의 자리를 바꾸세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수호자를 인도하듯 움직이세요. 그 의식을 반복하세요. 닫고 숨쉬고 연결되고 올바른 자리에 그를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세요. 이제 나는 봅니다. 이제 나는 존중합니다. 이제 나는 의식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며 용서를 구해도 됩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에도 여기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제스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건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심을 담아 상징물을 다시 배치할 때 단순히 공간에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으로 영혼을 다시 정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조용히라도 누군가가 길을 바로잡으려 할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신이 사는 집은 단지 쉼터가 아닙니다. 그 집은 당신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조용한 거울입니다. 집안의 모든 구석, 물건,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당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래서 작지만 의도 있는 변화 하나가 단순한 가구 재배치가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의 에너지 재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대규모 공사나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안쪽을 향해 돌려놓은 코끼리 하나, 작은 재단에 담긴 정성, 주변에서 진동하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 당신이 공간과 다시 연결될 때 그 공간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당신 여정의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는 당신을 지탱하고 응답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단지 한 지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장소, 한 상징, 하나의 코끼리,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의도를 심으세요. 에너지는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공간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짓는지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지닌 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에 마음을 엽니다. 이것이 진짜 펑수이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그 영혼이 머무는 장소 사이의 성스러운 대화. 현관에서부터 집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그 여정 내내 코끼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상징으로서. 하지만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거울일 뿐이라는 것. 운을 가져다 주는 건 코끼리가 아닙니다. 옥도 금속도 도자기도 아닙니다. 그 위치도 의식 그 자체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도구이고 통로이며 상기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원천은